자, 노인의 신체 기능 검사 보시겠습니다. 6분 걷기 검사. 6분 동안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로 심폐지구력을 평가한다. 장거리 보행이나 계단 오르기 등의 일상생활 동작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이게 건강한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게 아니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노인분들한테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그냥 또는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에 대한 지도를 할 때는 젊은 사람 또는 나 자신을 기준으로 돼서 이렇게 비교하거나 어, 저기 저렇게 힘든가? 아, 저거밖에 못하나? 이런 식의 생각,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노인분들은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아픈 사람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체력을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능적 팔 뻗기 검사. 균형을 잃지 않고 팔이 닿을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측정하여 동적 평형성을 평가한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평형성을 평가한다. 라는 거죠. 노인의 낙상 위험도 범주 분류에 사용이 된다. 노인 체력 검사의 어깨 유연성을 평가하는 등 뒤에서 손잡기 검사가 있죠. 머리 위로 옷을 벗거나 자동차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동작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한참 엘리트 운동선수들 있죠? 그 풋볼이라든가 NBA 선수들한테도 했었던 그 FMS라는 검사가 있어요. 펑셔널 무브먼트 스크린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 평가 항목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어깨 유연성 평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능적인 부분이 얼마나 이제 퇴화되었는지 아니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금방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다라고 알려져 있죠. 단기 신체 기능 검사 보시겠습니다. 노인들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 항목으로 근감소증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행 능력, 일어서기 능력, 균형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인의 신체 기능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측정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더 낮은 기능을 의미한다. 단기 신체 기능 검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었는데 참고로 보시고 향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체력 요인에 따른 노인의 운동 방법과 효과 같이 보시면 표로다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죠. 자, 체력 요인을 보시면 우리가 운동할 때 발달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와 있고, 이제 운동 방법은 말 그대로 다양한 어떤 운동 그 형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효과, 이러한 운동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같이 보시면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고정식 자전거 타기, 이제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쵸?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으로 고정식 자전거 타기를 많이 추천을 드리죠. 운동 효과 어떤 걸 기대할 수가 있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라는 거죠. 근력, 덤벨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쿼트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덤벨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근육 및 뼈 강화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하체가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좋아지면 일상생활에서 좀 더 편안하게 되겠죠.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훈련 가기 전에 군장 메고 왜 산 타고 막 이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그때 바벨 백 스쿼트 동작을 엄청 연습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고 간 거죠. 그랬더니 산을 탈 때 진짜 막 날아다니듯이 막 정말 편안하게 막 갔었어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유연성 보실게요. 유연성,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거 이제 체전굴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이러한 동작, 그리고 이제 골반 돌리기. 아주 좋은 운동이죠. 골반 돌리기.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동작이라 마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이 우리 몸에는 정말 엄청난 편안함, 유익을 제공합니다. 골반 돌리기 아주 강추하는 동작입니다. 정말. 그리고 참고로 천천히 돌리면 운동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스트레칭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언급해서 이야기했었던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으론 뭐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유연성 운동이 있겠죠. 스트레칭 같은 거. 신체 활동 시 기능적 제한을 예방한다. 이렇게 효과가 되어 있죠. 이제 이런 스트레칭을 잘 하면 당연히 신체 활동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발목 가동성이 제한되어 있거나 이런 게 가동성이 좋아지면 어때요? 걷는 게 더 편안해지고 보폭에 대한 그런 안정감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낙상 같은 거 예방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평형성 한쪽 다리를 들고 20초 동안 외발서기 이제 많이 하죠. 이렇게 한쪽 다리 들고 20초 동안 외발서기 이런 걸로 평형성에 대한 테스트도 하고 또 평형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 방법, 훈련으로도 사용을 하는 그러한 동작이에요.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무게중심이 고정되어 있을 때 평형을 유지하는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협응성, 앉은 상태에서 공 밀기, 이러한 동작이 이제 협응성을 발달시킬 수가 있다. 운동 효과로는 다양한 신체 부위의 분리된 운동 체계를 효과적인 운동으로 통합하는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킨다. 말 그대로 협응력에 대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협응성 같은 그런 체력 요인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전신에 대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 방법을 해주는 게 좋다. 단순하게 덤벨 컬 같은 동작으로는 협응성을 기르기가 어렵죠. 전신에 있는 근육을 다 활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협응성을 발달시킬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많은 관절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협응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협응성 또는 비슷한 표현으로 교치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세요. 협응성, 교치성에 대한 시험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정말 뭐 지극히 좀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금방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노화로 인한 체력 저하 보시겠습니다. 순발력은 10대의 최대치를 이루고 근력에 비해 빠르게 저하가 된다. 그래서 순발력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잘 훈련을 해주지 않으면 빠르게 근력에 비해서 빠르게 기능이 저하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근력은 20대의 최대치를 이루고 그 후에 점차적으로 저하된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되겠죠. 점점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근력도 그에 맞게 감소하게끔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감소를 막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지구력은 근력, 순발력에 비해 느리게 저하가 된다. 평형성은 20대에 최대치를 이루고 그 후 천천히 저하가 된다. 보시면 10대, 20대 요런 때에 우리가 굉장히 체력 요소들이 최대치를 이루고 그쵸? 그리고 그 후에 점점점 천천히 저하된다라는 내용이고 당연히 그에 맞게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꾸준히 지도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인 운동검사 전 의사에게 의뢰가 필요한 이상 징후 및 증상은 뭐가 있냐? 가슴 통증이나 불편함 이런 걸 호소하면 당연히 의사한테 그 의뢰를 해야 되겠죠.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뭐냐면 부정맥 중에 빈맥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부정맥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한참 활동할 때 폴라 심박계를 이제 채우고 운동을 시켜보고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해보면 심박수가 막 불규칙하게 이렇게 굉장히 빨라지게 되거나 하기 때문에 이게 에러가 많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그 아산병원에 보낸 그러한 고객도 있어요. 이거 병원 가서 한번 검사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사실 부정맥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심장병 관련된 질환으로 가족력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맥은 사실 흔한 질환 중에 하나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가족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제 불규칙한 심장 박동 수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불편하겠죠, 굉장히. 저희 형도 그러한 증상이 있는데 그럼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 내가 운동을 하면서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거하고 내가 가만히 안정시 상태에서 의자에서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심박수가 막 미친 듯이 빨라지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막.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전문가한테, 의사한테 이제 우리가 보내야 되죠. 현기증이나 기절, 이건 뭐 재고의 여지가 없죠. 보내야죠. 현기증, 어지럽다 이렇게 해도 이제 어지러운 게 사실은 운동을 하다 보면 뇌로 가는 그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어지러운 현기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호흡을 내가 좀 참고 동작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뇌에 보내는 산소와 영양분 같은 게 전달이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띵 하거나 좀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게 지속된다면 그러면 또 의사한테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을 동반한 발목의 부종. 발목의 부종 하면 발목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증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의사한테 우리가 보내야 되겠죠. 자, 노인의 운동부하 검사. 검사 장비로 트레드밀보다는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권장한다. 자전거 에르고미터라는 거는 뭐냐면 그 최대 부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 기능에 대한 변화를 알 수가 있고 혈압이나 맥박 이런 것들을 측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운동 부하를 얼마나 줘야 되는가라는 거를 좀 결정하기 위해서 트레드밀보다는 당연히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권장을 합니다. 운동 부하는 저강도부터 서서히 증가시키는 게 당연히 좋죠. 운동 중 심박수와 혈압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한다. 좀 번거롭지만 운동 중에 심박수와 혈압 같은 거를 이렇게 확인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좀 안전하고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굉장히 좀 이렇게 신뢰가 많이 형성될 수가 있을 거예요, 고객분하고. 뭐 물론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번거로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여성 고객분들은 좋아합니다.
그만큼 더 과학적이고 뭔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챙겨주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죠. 노인에게 유산소성 운동을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체중 부하 운동이 힘든 노인의 경우 고정식 자전거를 활용한다. 그쵸?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안장에 무게를 지지해서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무릎이나 이런 관절에 체중으로 인한 압박이 덜하게 될 수가 있죠. 운동 강도는 운동 자각도, 그러니까 RP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소 힘들게 정도로 설정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운동 속도는 너무 쉽게 해도 안 되고, 그렇죠? 운동 강도를 너무 쉽게 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하게 해도 안 되니까 다소 힘든 정도로 해서 운동 효과가 좀 더 있게끔 해주는 거죠. 운동 속도는 초기에 느리게 하고 점진적으로 빠르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쵸? 느리게 하다가 점점 빠르게. 쉬운 동작을 하다가 점점 어려운 동작으로 가고, 가벼운 무게를 하다가 점점 무거운 무게로 가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좋죠. 운동은 한 번에 장시간 지속하는 것보다 휴식과 함께 체력 수준에 따라서 실시를 한다. 그쵸?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꼭 반드시 30분을 쭉 트레드밀 위에서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15분, 15분 나눠서 운동을 하셔도 30분 쭉 트레드밀 위에서 걸은 거와 운동 효과가 같다라는 임상 연구 그 결과가 있습니다. 또는 10분, 10분, 10분 이렇게 3번 나누어서 운동을 해도 괜찮아요. 운동 효과는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10분 운동하고 저녁에 10분 운동하고 이렇게 하루 20분 운동하고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